내줘야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, 그 다음에 향토 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이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때는 여러 가지 이 조세 차원이나 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향토 기업은 아무런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좀 이 지방 기업에 대해서는 좀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견기업 육성 대책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정도만 해서는 부족하고 좀 더 이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상속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뒤따라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, 우리 시정부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 기업을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대구 정책 이런 게 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면 우리 향토 기업도 많은 육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바이 대구 정책, 예, 네. 좋은 말씀이시네요. 김영기 교수님, 어떤 대책 또는 정책이 필요할까요? 예,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방금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계 상대 첨단 기업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셨는데, 저는 이 기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식 기업, 첨단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,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기업 유치되려면 조세,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어떤 이 공장 부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첨단 기업이고 이 지식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뭐냐면 창조적인 인재들이 많이 이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대구가 창조도시가 돼야 돼요. 이 창조도시가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이질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야 됩니다. 우선 인재들이.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인 조건. 이 대구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때 문화는 것은 예술 공연만이 아니고 우리 대구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라든가 개방적이고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이제 사회 문화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좋은 교육시설이 제가 있는 경북대도 그렇겠습니다만 대학, 고등학교 아주 좋은 우수한 고등학교가 여기 이제 이 인프라, 교육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, 지속적으로 이 정책에 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대구시의 미래성장 동력 개발과 육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. 대구시가 추진 중인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국가과학산업단지, 로봇산업 클러스터 등 대형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특화시켜 나가야 할 텐데요. 올 한해 대구시의 미래성장 동력 육성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. 예. 우선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제 첨단의료 복합단지, 또 국가과학산업단지, 또 테크노폴리스, 그 다음에 이제 R&D 사업으로 이제 로봇 산업이라든지, 또 R&D 특구 이런 게 진행되고 있고, 또 혁신도시가 진행되고 있고, 어느 때보다도 대형 사업들이 대구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회 되시면은 현풍이라든지 또는 동구 신서동 가보시면은 변화의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문제는 좀 진척이 그동안 좀 더뎠어요.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유치한 지 2년이 지나서 작년 10월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. 여기에는 4개의 국책 의료 연구기관이 들어갑니다. 이제 신약 연구기관, 의료기기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착공을 해서 올해 내년쯤에는 이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그동안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이제 도시 가까이 있다 보니 땅값이 비싸가지고 많은 참 애로가 있었습니다. 다행히 금년 예산에서 중앙정부 예산에서 한 1,000억 정도 지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240만 원대 평당 땅값을 한 180만 원, 90만 원대로 인하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한국내연구원이라든지 국립암센터 이런 걸 이제 좀 유치를 더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는 산업 용지 부족이 가장 큰 참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. 한 20년간. 테크노폴리스에 이어서 이제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원래 착공이 되는데, 지금 LH공사에 맡겼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. LH공사. 그래서 1, 2, 3 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는 지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. 원래 이제 착공하고 2공구도 보상이 지금 한 절반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 중에 혹은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을 해서 여기는 한 230만 평 정도의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.
이게 빨리 이제 이게 진척이 돼야 이제 대기업을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좀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입니다. 우리 대구에 그 알짜배기 그 공기업 11개가 오게 됩니다.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이전을 시작합니다. 그러면은 한 3,000명 가량의 고급 인력이 이제 혁신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. 이게 아마 경제적 임팩트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올 하반기 내년 초 해가지고. 문제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가족들하고 정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, 두 번째는 우리 대구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. 여기에 본부를 두게 되면은. 그래서 혁신도시도 우리 대구 발전에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. 그래서 금년은 이런 여러 가지 펼쳐놓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좀 시민들이 좀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지금 이 대구시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들어보셨는데요. 김영기 교수님, 그 외에 어떤 정책이나 대책이 필요할까요? 이 미래성장 동력이라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핵심은 창의성이 있습니다. 창의성을 가진 인재가 없으면 성장 동력은 죽어버립니다. 따라서 이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, 문화정책,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사회가 폐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. 또 획일적이어서도 안 됩니다. 다양하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또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또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몰려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산업에 들어가자면 역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은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녹색 산업입니다. 이 녹색 산업은 오늘날 이제 그 IT 기술, 정보통신 기술과 그 녹색 기술, 그린 테크놀로지에서 IT와 GT 간의 융합, 기술 융합에 기초한 기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, 그 대구가 IT 기반이 상당히 강합니다. 아시다시피. 여기다가 이제 지금 대구와 경북에서 이제 그린 에너지, GT 산업을 위한 어떤 특화된 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IT와 GT 융합에 기초한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.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장 동력은 뭐냐면 사회 서비스 산업입니다. 이건 이제 복지 향상과도 관련되고 특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특히 대구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이인중 회장님, 앞으로 어떻게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할까요? 예, 지금 그 시장님 말씀이나 우리 정부에서 이 첨단 의료 복합 단지라든지 R&D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연구 중심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 먹고 사는 건 그것만 해야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산업이 들어와서 그 만일 첨단 의료 복합 단지 같으면 의료 산업이 좀 그 의료 기기라든지 그 신약 여러 가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 또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와야 그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첨단 의료 복합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결국은 그 연구 성과를 비즈니스화를 어떻게 하느냐. 그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전 과제고 또 그 시정부와 협조해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최대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코찬비즈에 따르면 2005년부터 5년간 대구시의 일자리가 약 8,300여 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공약으로 일자리 5만 개를 약속하셨고 또 지난 1년 반 동안 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. 그런데 나머지 임기 동안 4만 개의 일자리 만드는 게 달성 가능한지 궁금한데요. 말씀 주시죠. 예. 우선 이제 대구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쪽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또 건설업 이게 몇 년간에 참 대구에 고통을 준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크게는 이제 건설업에 이제 부진을 좀 털고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만은
우선 산업 쪽에서는 하여튼 1년에 한 10,000개 정도 일자리를 좀 공급을 하자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는 좀 희망적인 그런 징조들이 보입니다.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들어서는 연구기관들, 여기에 이제 고급 일자리, 또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이제 일자리,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기관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대구 경북연구원만 해도 지금 한 100명의 석박사가 있습니다만은 2015년까지는 한 500명 정도까지는 늘어납니다. 또 거기에 이제 애트리 전자정보통신연구원 대구 분원, 또 생산기술원 대구 분원, 기계연구원 대구 분원, 아주 큰 국책연구원 분원을 전부 지금 짓고 있고, 애트리는 지금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. 이런 데서 이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. 두 번째는 양쪽으로는 역시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 삼성 SSLM도 금년 중에 이미 작년 말에 한 200명 정도 뽑았고, 또 금년에 또 한 100명 더 뽑고 계속 확대를 해나갈 것입니다. 그런 식으로 또 대구택도 지난 연말에 한 200명을 뽑았습니다. 그게 아주 고급 일자리입니다.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지역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.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취약계층, 이제 저소득층, 또 어르신들, 여성들, 장애인들, 그런 데는 복지 일자리, 한 6개월, 1년짜리지만은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동고동락, 복지,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일자리라고 보고, 원래는 좀 좋은 일자리 많이 생겨서 우리 대구 젊은이들 좋은 일자리 찾고 또 좋은 배필 만나서 시집장가 많이 가는 해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. 예. 네. 시장님께서 좋은 일자리 또 많은 일자리 기회 말씀 주셨는데요. 패널들께서는 대구시 일자리 창출 계획 또 앞으로 대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. 이인중 회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.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양극화 문제 아닙니까?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수출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한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 최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만 아까 해외 기업도 올 수가 있고 또 그 해외 기업 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안 되면 해외로 자꾸 이전합니다.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을 해 있는데 이러한 국내 기업들, 이전한 기업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불러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것은 오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고 그것은 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경쟁국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서비스 산업. 이 대구의 경우에는 이 제조업 비중이 22%밖에 최근에 좀 올라서 22%고 이 서비스 산업 비중이 70%입니다. 그래서 이 도시형 서비스 산업 중에서 또 이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 육성이 돼야 됩니다. 이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은 뭐 교육, 문화, 의료, 뭐 관광, IT 서비스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좋은 일자리, 고액 연봉을 받는 그 좋은 일자리를 부가가치가 대부분 다 이런 그 지식 기반 서비스는 높기 때문에 높은 그 보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좋은 일자리를 그 창출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서비스 산업 육성에는 두 가지가 아직 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우선 이 국내 이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. 선진국처럼 안 되는 것만 법에 망라해서 그 외에는 다 그걸 해주는 쪽으로 이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그 규제만 있고 또 지원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. 과거의 서비스 산업은 대출